세상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방부터 치워라.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있는가? 화면 너머로 흘러가는 글자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는가?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이 앉아있는 그 공간을, 그 책상을, 그 침대를, 그 바닥을,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도 안다. 그 어지러운 현실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조던 피터슨이 던진 그 한마디가 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슴을 때렸는지 아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방부터 치워라. 이건 단순한 정리 조언이 아니다. 이건 당신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철학적 도전장이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를 욕하고 운명을 탓하기 전에 단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작은 우주조차 통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위선자다. 거대한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발밑의 현실은 외면한다. 기후변화를 걱정하면서 자기 방 쓰레기통은 넘쳐나게 놔둔다.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 책상 위는 지난주부터 쌓인 서류로 난장판이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면서 어제 입었던 옷은 아직도 의자에 걸쳐져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머리는 우주를 향해 있지만 발은 늪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방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신의 방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 어지러운 책상은 당신의 혼란스러운 사고를 반영하고, 그 더러운 바닥은 당신의 포기한 의지를 드러내며, 그 정리되지 않은 옷장은 당신의 미로운 결정들을 증명한다. 당신은 그 모든 증거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 모든 핑계가 당신을 더욱 작게 만들 뿐이다. 진실을 말해보자. 당신이 방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당신이 방을 정리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당신 자신과 마주하기 싫어서다. 방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미뤄온 모든 책임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낡은 서류들 사이에는 당신이 포기한 꿈들이 숨어 있고, 그 쌓인 옷들 사이에는 당신이 외면한 자아가 웅크리고 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기적이 시작된다. 당신이 그 첫 번째 물건을 집어 올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주인으로 역할을 바꾸기 때문이다.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뇌 깊숙한 곳까지 전달된다. 신경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 있다. 물리적 공간의 질서는 정신적 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책상을 정리할 때 당신의 뇌는 더 명확하게 사고한다. 당신이 침대를 정돈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평온해진다. 당신이 바닥을 깨끗하게 할 때 당신의 의지는 더 강해진다. 이건 마법이 아니다. 이건 과학이다. 당신의 외부 환경이 내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명백한 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나요? 틀린 질문이다. 동기부여는 감정이다. 감정은 변한다. 오늘 있던 동기가 내일은 사라진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신념이다. 확고한 신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그리고 그 신념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작은 행동들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이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질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할 때 당신은 선언하고 있다. 나는 명확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옷을 제자리에 걸어둘 때 당신은 증명하고 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의 정체성을 만든다. 그리고 정체성이 운명을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방 정리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방 정리가 아니라 삶의 명확성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정신적 공간도 정리된다. 어지러운 생각들이 정돈되고 흩어진 감정들이 안정되며 막연한 목표들이 구체화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당신은 진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이다. 잡념과 걱정과 후회와 불안이 뒤섞여서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외부 환경을 정리하면 내부의 소음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비전을 보여준다. 비전은 추상적인 꿈이 아니다. 비전은 구체적인 그림이다. 당신이 5년 후,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다. 그 이미지가 명확해질 때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 방향을 향해 정렬된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모든 선택이 그 비전을 향해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삶이다.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의 차이는 무엇인가? 에너지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더 큰 의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매 순간이 투자다.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 반면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을 소모한다. 시간을 죽이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가능성을 버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축적된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투자하는 사람인가? 소모하는 사람인가? 당신의 방을 보면 안다. 투자하는 사람의 방은 정돈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경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이다. 소모하는 사람의 방은 어지럽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만 살기 때문이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편한 대로 살 뿐이다. 하지만 편한 대로 사는 삶의 대가는 무엇인가? 후회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쓰라린 후회.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다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그때 내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규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만드는 조건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세상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자신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을 때 환경이 당신을 좌우할 수 없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 때 시간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들은 힘을 남을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진짜 힘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주 작은 일부터, 방 정리부터. 당신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갑자기 다른 영역에서도 변화가 시작된다. 식습관이 개선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한 부분이 개선되면 전체가 개선된다. 한 영역에서 질서가 잡히면 다른 영역에서도 질서가 잡힌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일관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인간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당신이 한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 한다. 당신이 한 부분에서 질서를 추구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질서를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도미노 효과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력이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계획만으로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직 행동만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행동의 핵심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라.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당신 옆에 있는 그 물건 하나를 집어라. 제자리에 놓아라. 축하한다. 당신은 방금 변화를 시작했다. 그 하나의 행동이 다음 행동을 이끌어낸다. 다음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모멘텀은 기적을 만든다. 사람들은 묻는다.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3주면 충분하다. 21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습관이 되는 순간 노력이 필요 없어진다. 자동으로 실행된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당신은 진짜 변화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다. 저항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뇌가 변화를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뇌는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익숙한 것,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한다. 설령 그것이 좋지 않더라도. 그래서 변화는 항상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성장의 신호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감사를 잊지 마라.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당신에게는 정리할 방이 있다. 당신에게는 정리할 물건들이 있다. 당신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있다. 세상에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의 불만은 사치다. 당신의 불평은 특권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정리는 다르다. 억지로 하는 정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할 때 그 과정 자체가 명상이 된다. 치유가 된다. 성장이 된다. 당신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정돈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연함을 가져라.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완벽한 정리는 없다. 완벽한 질서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선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정돈되면 된다. 그 작은 개선들이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어지러워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회복력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정리에 대해 더 배우고 효율성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시스템에 대해 더 이해하라. 당신이 배우는 모든 지식이 당신의 정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정리 능력의 향상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배움은 투자다.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투자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당신의 속도로 가라. 당신의 방식으로 하라. 남의 정리법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당신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혼자 하려 하지는 마라. 도움을 요청하라. 조언을 구하라. 경험을 공유하라.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함께 만드는 것이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연결되라. 함께 성장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계속 어지러운 환경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돈된 환경에서 명확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계속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인가? 아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이상 핑계 대지 마라.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당신의 방으로 가라. 그리고 첫 번째 물건을 집어라.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다.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을 도와주려는 힘들이 모여든다. 우연의 일치들이 일어난다. 기회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로 변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주는 진심을 알아챈다. 그리고 진심에 보답한다. 하지만 기적을 기다리지는 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되어라. 당신의 변화가 기적이다. 당신의 성장이 기적이다. 당신이 책임지는 삶이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있다. 그 물건을 집어드는 당신의 손 안에.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방부터 치워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철학이다.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다. 이것은 새로운 당신의 탄생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당신이 선택만 한다면